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독고구음입니다. 오늘은 만화 오로페우스의 창 혹은 올헤스의 창이라고 하는 만화에서 슈만과 브람스의 캐릭터를 닮은 주인공 이자크 이야기입니다. 슈만과 브람스의 어떤 특징을 약간씩 가지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주전공은 피아노입니다. 이자크의 모습입니다. 이 오로페우스의 창 작가는 이케다 리오코라는 사람으로 1972년에 베르사유의 장미로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베르사유의 장미. 중고가가 여러 권인데 이제 그 평균 한 7만 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는 올헤스의 창, 오로페우스의 창 이 책은 18권인데 중고가 7만원 전후 6만원에서 9만원 사이로 나타납니다. 또 유명한 책은 에로이카가 있는데 이 책은 희귀본이라서 중고 14권에 30만원 정도 합니다. 한 권에 한 2만원 이상 책정이 됩니다. 이 사람은 또한 우리나라 배용준 배우가 주연한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만화판을 2007년부터 연재했다고 합니다. 주로 큰 역사적 배경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로페우스의 창입니다. 여기 주인공 이케다 리오코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올헤스의 창 혹은 오로페우스의 창이라는 만화의 세 주인공 유리우스 폰 아렌스마이아와 알렉세이 미하일로프 그리고 이자크 바이스 하이트 중에서 이 이자크라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 남자인데 삼각관계이지만은 결국 요 둘이가 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대개 이제 18권으로 있는데 1부는 세 사람이 만나는 장면, 2부는 이자크의 이야기, 3부는 율리스와 알렉세이 둘이의 사랑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특징은 슈만과 브람스의 캐릭터 성격을 우리의 주인공 이자크, 원래 이름은 이자크 고트헬프 바이스 하이트입니다. 여기 독일인데 이자크는 그 영어로 이삭,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고트헬프는 신의 가호, 바이스 하이트는 전지전능의 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소개하는데 성 이자크의 게다가 고트헬프의 바이스 하이트 이런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인공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유리우스 폰 아렌스 마이아입니다. 듣고는 웃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이자크 바이스 하이트입니다. 저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개그 코미디에 나오는 그 중년 뜻을 모은 이름 김수아무, 거북이와 두루미 뭐 이렇게 해서 바둑이는 돌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뭐 그런 느낌 정도의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름처럼 신의 도움인지 전지전능한 능력인지 전하고자마자 학교에서 거의 편호 1등이 되는데 문제는 가난한 주인공은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그런 학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장학금 주는 집안의 아들이 이제까지 학교에서 편호 1등이었다가 이자크 때문에 밀려나기 때문에 사정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장학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뭐 부자들이 갑질이긴 하지만 장학금 줬다가 자기 아들이 잘리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잘하라고 장학금 줬는데 자기 아들이 밀리다니. 그래서 어쨌든 이자크는 돈이 없어서 술집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연주하게 되고 당연히 얼마 뒤에 좀 들키게 됩니다. 술집의 피아노 연주가 들키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당연히 우리가 브람스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브람스는 집안이 부유하지 않아서 학업을 14세까지 하고 이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 가장으로 함부르크 식당이나 기타 연주할 수 있는 곳에서
피아노와 다른 악기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뭐 호른 유명한 사람인데 현악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호른, 바이올린, 첼로 등을 가르쳐서 이런 거로 소년 가장으로 일하면서 연주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브람스가 사창가에서 연주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새 밝혀진 바로 의하면은 그 브람스가 그렇게 사창가에서 연주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성년자가 사창가나 이런 데서 연주하는 자체가 금지되고 또 뭐 실제로 사창가 술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만화에서도 일반적인 중고급 식당 레스토랑에서 연주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잘 이겨내고 나중에 빈에서 피아니스트로 데뷔하고 유명해집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에 참여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작가는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을 많이 다루는데 여기서는 1차 대전,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산당 혁명, 그 다음에 러일 전쟁까지 그 시대 이야기입니다. 대개 1905년에서 1917년까지 좀 오랜 기간의 이야기를 여기서 담고 있기 때문에 그 1차 세계대전, 러시아 공산당 혁명, 러일 전쟁 이야기이기 때문에 러시아 1차 혁명, 2차 혁명 다 나오게 됩니다.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 역사를 간단하게 비춰줍니다. 1914년 6월 28일 그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대공이 죽는 장면과 유럽에서 한 달 만에 이렇게 여러 나라가 참석하게 되는 러시아와 독일도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공산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공산화되는데 레닌이 이제 그때 러시아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그 독일 정부가 레닌을 데리고 있다가 러시아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지금 전쟁 중인 적국 독일이 지금 레닌을 잡고 있다가 왜 우리한테 돌려주는 것인가. 그러니까 독일의 목적은, 외무성의 목적은 그 러시아에서 진짜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한편 레닌이 그렇게 독일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레닌은 독일의 스파이다라고도 의심을 받아서 약간 시끄러웠습니다. 어쨌든 레닌이 이기게 됩니다. 한편 러일 전쟁이 그 나중에 일어나면서 발틱 함대가 전멸하는 사건에 관해서도 이렇게 약간 비춰줍니다. 이 발틱 함대 전멸로 인해서 원래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폴란드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고 그래서부터 폴란드는 약간 일본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적군의 적이 때문에 이제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폴란드는 일본을 좋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 1차 대전에 돌아온 이자크는 열심히 연습하다가 손가락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상이 생기냐면은 손가락 훈련을 위해서 해머를 무겁게 피아노 그 건반에 해머를 무겁게 해놔서 보통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짧은 연습곡 하나도 치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자크는 손에 통증이 와서 피아노를 못 치게 됩니다. 주치의가 좀 그래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전도 말씀드렸듯이 건반을 이렇게 무겁게 하면은 언젠간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주치의가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그렇게 연습하다가 탈이 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슈만 이야기입니다. 결국 저런 상황 때문에 슈만은 24살에 피아노 연주를 그만두게 되는데 그러면 슈만은 왜 그렇게 열심히 손가락 연습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는가?
보통 우리가 유명한 피아니스트 신동쯤 되고 이런 사람은 대개 6살이나 10살 이전부터 피아노를 열심히 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는데 슈만은 좀 늦게 피아노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면 대학을 법대에 들어가서 법률가 되려 하다가 결국은 그 공부는 안 하고 음악으로 전향하게 됐으니까 피아노를 시작한 나이가 좀 늦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뭐 특히 주위에 거의 신동급들이니까 무리하게 연습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군하게 당연히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19세기에 이제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주하는 피아노, 바이올린, 하프 등 연주자의 반 정도가 14세 이하의 신동이었다는 좀 과장된 소문이 들 정도로 신동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연습하지 않은 슈만이 따라가기는 상당히 힘들었을 듯합니다. 한편 클라라 슈만의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비크가 볼 때 슈만은 좀 게으른 편입니다. 게으름 피우고 핑계대는 스타일이라고 비크가 보는 견해입니다. 결국은 슈만이 뭐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클라라의 아버지 비크가 항상 숙제를 냅니다. 이번에 클라라와 함께 어디 뭐 연주 여행을 2달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연습해서 뭐 어디까지 실력을 보여봐라 이렇게 자꾸 하기 때문에 슈만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요런 손에 이렇게 하는 기구도 있었다는 소문이 있긴 합니다. 요런 기계를 닥틸리온이라는 기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만화에서 이 만화처럼 건반을 무겁게 하는 만화가 또 있는데 이제 바로 피아노의 숲이라는 만화 있습니다.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나왔고 이 피아노의 숲은 쇼팽 음악을 주로 많이 다뤘습니다. 쇼팽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피아노의 숲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연주자의 생활을 마치게 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수 추천 자리도 거절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오르페우스의 창의 세 주인공 중 한 사람인 이자크는 슈만과 브람스의 캐릭터를 약간씩 증가한 캐릭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만화 중간에 보면은 크라라는 조연 여자도 출연하지만은 별 비중은 없습니다. 은근슬쩍 크라라가 잠시 지나갑니다. 어쨌든 이 만화 오르페우스의 창은 기본 전개가 무엇이냐면 남학생들만 입학하는 성 세바스찬 그 교회에 300년 전부터 오르페우스의 창이라고 불리는 교회 창이 있는데 그 창가에 서서 아래를 봤을 때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온 여성과 숙명적인 사랑에 빠진다라고 전설이 있습니다. 남학생 전용 학교에 그런 여자가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친다는 황당한 전설이죠. 또한 우리의 주인공 율리우스가 남장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첫 장면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얘가 얘를 처음 봤는데 이 율리우스고 이삭인데 이자크인데 얘는 이미 이 전설을 알고 갔는데 보니까 예쁘긴 한데 이게 남자이기 때문에 안심을 하는데 나중에 여자인 걸 알고 사랑하게 됩니다. 얘는 다른 두 번째 주인공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제일 둘이 사랑의 결말인데 전설에 맺어진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을 확인한 마지막 순간이었다고 하는데 이 주인공 미하일은 가다가 죽고 우리의 주인공도 나중에 죽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비극적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여기 만화를 보면 계속 보면 안에서 이제 또 누가 나오는
하면은 루빈스탄 콩쿠르에서 우승한 그 빌헬름 바크하우스가 나옵니다. 이 빌헬름 바크하우스가 우승할 때 그 2등한 사람이 바로 바르톡입니다. 그 바르톡하고 결승에서 붙어서 1등은 빌헬름 바크하우스가 하고 2등은 바르톡가 하게 됩니다. 이 빌헬름 바크하우스와 우리 주인공은 여기 만화에서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어쨌든 주인공이나 내 아이를 빌헬름 바크하우스가 데려가서 교육시킨다는 내용인데, 빌헬름 바크하우스는 연주에만 몰두하고 실제로는 제자 양성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르톡도 나오고, 여기 오르페우스의 창 8편에 보면은 셴베르크 이야기도 나옵니다. 셴베르크도 좀 불행하게 살다 갔다 한 음악가인데, 여기도 셴베르크가 교수로서 잠시 나오게 됩니다. 예, 여기 오르페우스 장 18권입니다. 마지막 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슈만과 원래는 슈만과 클라라 브람스의 이야기를 주로 할 텐데, 그 시작하면서 슈만과 브람스의 캐릭터를 합친 사람이 생각나서 이 오르페우스의 창은 몇 년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이자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